한반도에서 주먹하면 빠질 수 없는 전설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먹 하나로 암흑가를 평정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부터 평생 무예를 단련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까지, 오늘은 한반도 역사상 최강의 주먹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조직폭력배를 미화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로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위는 제 판단하에 임의로 책정했다는 점 숙지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11위 황병관. 대한민국 전설의 주먹 김두한이 인정한 남자이자 제28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웰터급에서 우승, 일본 레슬링 선수권대회 미들급에서 우승한 레슬링 챔피언 출신인 황병관. 쌀 4가마를 양쪽에 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괴력으로 천하장사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뜬 소문에 의하면 김두한과 시비가 붙자 김두한인지 모르고 쓰레기통에 박아버렸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 인물이죠. 이 일화가 팩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점과 레슬링 챔피언 타이틀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얼마나 강력했을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0위 방동규. 시라소니 이후 최고의 주먹이라고 알려진 방배추, 본명 방동규. 16도 아니고 18도 아닌 17대1로 싸웠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일화의 주인공이 방랑주먹 방동규 씨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때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며 1대1 싸움으로는 평생 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시절 회고에 따르면 청년운동가 백기환 씨가 주먹 좀 쓴다던데 몇 명이나 상대할 수 있냐? 라는 물음에 뭐 그저 한 30명 정도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하죠. 9위 엄동욱. 신마적이란 별칭으로 이름을 날렸던 엄동욱. 그를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6척에 달하는 장신과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만주 일대의 마적 소굴이나 암흑가를 휩쓸었다는 일화가 있으며 행적과는 다르게 일본 유학을 하였던 인텔리였다고 합니다.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일본 건달들에게 칼침을 맞고도 위세를 잃지 않고 담담해 상대방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다는 전설은 아직까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8위 홍영철. 소공동 보스로 알려진 그는 과거부터 몸이 약해 괴롭힘을 당하곤 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술을 연마해 당대 최강의 싸움꾼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주먹계를 떠나기 전까지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하며 싸울 때 안경을 쓰고 싸우곤 했는데 이는 맞아본 경험이 없어 굳이 벗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죠. 주먹 세계에 떠돌던 이야기로는 발차기 하나만을 따지고 보면 홍영철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헬싱키 복싱 국가대표 주상점을 쓰러뜨린 일화로 엄청난 명성을 얻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7위 조창조. 맨손 싸움으로는 한 번도 지지 않았기에 전설로 불리는 코리안 갱스터 조창조. 암흑가의 실세로 불리는 무서운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격투기를 섭렵, 대구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뒤로 경상북도에서 싸움을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차를 타고 싸우러 다녔다는 일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싸워본 사람 중 유도대회나 권투대회 우승자도 있었으나 격투기가 아닌 싸움으로는 절대 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싸움의 달인, 실전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내입니다. 6위 고희경. 종로 대장이라고 불리는 구마적으로 유명한 사나이입니다. 183cm, 몸무게 110kg에 달하는 거구를 지녔다고 전해지며 맨손으로 동전을 구부리거나 잣을 껍질째 으깨버렸다는 일화가 있고 심지어 맨손으로 자동차도 들었다는 풍문이 있는 최강 계력의 소유자라고 전해집니다. 소나기에 멱살이 붙잡히면 허공에 들러질 정도였다고 하며 이를 그대로 집어던질 수 있었을 정도의 힘을 보유했다고 하죠. 종로 우미강 극장을 무대로 주름잡던 원조 조폭의 발판이 된 인물로서 주먹하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5위 신상사. 명동의 황제라는 별칭을 가진 조직 폭력배로서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구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과거 군대에서 활약한 이력이 있는데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투입되기도,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 특무부대에 발탁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입은 총상으로 1953년 육군 특무대 1등 상사 계급으로 전역해 신상사라고 불리우며 전역 이후 싸움 실력을 토대로 암흑가의 실세가 되었죠. 오랫동안 서울 주먹계 정점에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발차기와 번개 같은 선제 공격, 눈을 순식간에 찌르고 급소를 가격하는 능력이 출중했으며 빠르게 싸움을 끝내는 능력은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4위 이화룡. 젊은 시절부터 만두 등지를 돌아다니며 오로지 싸움과 노름만을 즐기던 이화룡.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잔뼈가 굵은 싸움꾼으로 거듭났고 일제 해방 전 종로는 김두한, 평양은 이화룡이라고 거론되던 인물이었죠. 해방 이후 명동을 접수하면서 명동파를 결성하였고 명동 오야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던 주먹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상대방의 무릎을 딛고 큰 기합과 동시에 구사하는 박치기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3위 김두한.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유자진 장군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 키 183cm에 몸무게 90kg이라는 당대 엄청난 몸집의 소유자였음에도 재빠른 몸놀림으로 유명한 사나이였죠. 김두한의 발차기는 이뽕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엄청난 파워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며 주먹으로 시멘트 벽에 금을 냈다는 일화와 맨손으로 일본 칼잡이 수십 명과 싸웠다는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죠. 힘도 힘이지만 격투 센스와 권모술수가 가히 최고 수준이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2위 이성순. 대한민국 주먹의 역사 속엔 수많은 실력자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순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뜀박질로 기차를 따라가 탈 수 있을 정도의 믿을 수 없는 스피드, 그리고 이 스피드를 이용한 박치기는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칭해집니다. 그의 이명은 시라소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13세부터 시작된 그의 주먹 생활은 20세에 이북 주먹기를 평정했으며 그 이후 10년간 대륙의 유수한 주먹들과 싸움의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한국 전설의 주먹입니다. 1위 최영희.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자 극진 가라데를 창시한 인물로서 최배달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도장 깨기의 왕 최영희. 풍문에 의하면 파워와 테크닉이 엄청나 황소뿔을 손날치기로 부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 전 세계를 돌며 무술의 달인들과 대결했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전설로 회자되고 있죠. 심지어 스페인에선 투소와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최배달은 싸움꾼이 아니라 무술의 도를 닦아나가는 수련자의 느낌이 강했으며 40대 이후에도 하루 최소 10명 이상과 대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먹계의 올타임 레전드 최배달.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만 들어서는 엄청나게 강력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전설적인 싸움꾼이라고 하더라도 UFC 김동현 선수나 명현만 선수 같은 유명 격투기 선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이겼을 것 같은데 물론 제 상상이었습니다. UFC 김동현 선수나 명현만 선수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격투기 선수도 넣고 싶었으나 격투기 선수에 관한 내용은 후에 별도로 다뤄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짱 많이 사랑합니다. 뿅.